안녕하세요. 그랜드미래 흉부외과 의원, 흉부외과 전문의 원장 송영주입니다. 오늘은요, 고혈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고혈압이라는 병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혈압이 높아서 식이 조절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약도 드시면서 치료 중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할 고혈압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맥 고혈압은 아니고요, 정맥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맥에도 고혈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었나요? 보통은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정맥에도 고혈압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맥 고혈압과 조금 낯설지만 하지정맥류와 연관이 있는 정맥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혈압은 동맥 고혈압이죠. 동맥의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심장이 수축을 하면서 피를 동맥으로 밀어내고요. 실제로 우리의 동맥을 만져보면 박동이 느껴져요. 우리가 요 손목 안쪽 여기를 이렇게 가만히 손을 대보거나 또는 여기 목 아래다가 손을 이렇게 대보면은요, 심장이 뛰는 것처럼 뭔가 박동이 느껴져요. 이렇게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 혈압입니다.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해서 피를 펌프질 해주고 그 압력이 동맥의 압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력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상 수치보다 높아지면 혈압이 높다,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심장의 수축 짜졌을 때의 혈압은 120, 그리고 심장이 이완했을 때의 혈압은 80, 그래서 120에 80을 정상 혈압으로 얘기를 하죠.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는 거는 대부분은 생활 습관으로 많이 생겨요. 나이가 들면서 또는 흡연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또는 고지혈증이라든지 당뇨 등으로 인해서 이런 고혈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압력이 혈관을 계속 자극을 한다. 혈액이 높은 압력으로 혈관을 계속 때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혈관이 딱딱해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약해져서 터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동맥이라는 건 우리 몸의 모든 기관에 분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높은 압력이 혈관을 망가뜨리면 몸의 여러 기관이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콩팥 질환, 눈에 망막 기능 상실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생활 습관도 교정을 하고 약도 복용을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하지정맥류와 연관이 있는 정맥 고혈압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정맥은 동맥과 반대로 몸 구석구석에서 쓴 피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이런 혈관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의 정맥 중에서 다리의 정맥은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발에서 심장으로 위쪽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된다는 게 이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전에 동맥으로 피를 짜주는 게 이제 심장이었잖아요. 심장은 사실 우리가 쉬고 있어도 24시간 막 펌프 작용을 해주거든요. 우리 정맥에 피를 짜주는 힘은 어떤 거냐 하면은 종아리 근육이에요.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일부러 움직이지 않으면은 펌프 작용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펌프 작용이 없으니까 짜올려주는 힘이 없으니까 이 정맥피가 다리에 정체가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맥 고혈압,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는 것에는 이런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과 또 정맥 안에 있는 판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상인의 근정맥 펌프 작용, 이 종아리 근육의 펌프 작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안정된 상태로 가만히 서 있을 때는요, 보통 우리 이 다리에 있는 정맥에 판막이 있거든요. 이 판막은 안정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열린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이 정맥이 심장부터 발까지 하나의 긴 물기둥처럼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기둥의 가장 아래쪽인 발 부분에서는 정수압이 90mm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서 이런 근육이 수축, 이완을 해서 근정맥 펌프 작용을 일으키면은 이 판막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피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새지 않게끔 이런 작용을 하면서 피가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전에 긴 물기둥으로 되어 있던 걸 판막이 닫히는 순간에는 물기둥을 딱딱딱 잘라주는 역할을 해서 분해를 시켜주거든요. 긴 물기둥보다는 짧은 물기둥에 압력이 더 낮잖아요. 그래서
판막문이 닫히면서 정맥의 압력을 빠르게 낮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 하나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상태 보시면은 중력 때문에 정맥피가 정체돼서 이 정맥의 압력이 80에서 100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근데 이 상황에서 걷거나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종아리 근육에 펌프 작용을 일으켜서 피가 위로 올라가니까 압력이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 가만히 서 있으면 다시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자리에 누웠다? 그럼 이 압력은 0까지도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서 있는다?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내가 다리를 들어 올린다? 마이너스까지도 압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정맥은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때 80에서 90, 100 이 정도까지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 압력을 견딜 정도로 튼튼한 혈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정맥의 압력이 너무 높은 상태로 유지되지 않게끔 낮아지게끔 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좀 있어요. 정맥의 압력은 우리가 동맥의 압력을 재듯이 간편하게 내가 집에서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동맥의 압력은 우리가 혈압계 집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주자주 재보면서 내 동맥의 압력이 어떻게 되지?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맥은 사실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침습적으로 바늘을 찌르던지 또는 어떤 기구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서 제가 방금 이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서 내 정맥이 얼마나 높은 압력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노출되고 있지? 이런 거를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일하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이 압력을 낮출 수 있는 동작들을 일하는 중간중간 해주시는 거죠. 내가 8시간 그냥 계속 서서 일을 해.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정맥에는 사실 엄청나게, 내 발에 있는 정맥에는 엄청나게 가혹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서 좀 쉬어준다든지 걸어준다든지 압박 스타킹을 신어준다든지 하면서 압력을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여기까지의 그림들은 사실 정상인에서 혈관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내가 걸었을 때 이런 보행의 정맥압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거예요. 이제는 정상 혈관이 아닌 다리의 정맥에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압력들이 어떻게 변하나 이거 조금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까 이 정맥 안에 판막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판막들이 망가져 버린 분들, 깊이 있는 심부정맥의 판막이 망가졌던지 밖에 있는 표제정맥의 판막이 망가졌던지 이런 판막이 망가져서 역류가 있는 분들, 또는 깊이 있는 심부정맥의 혈전이 아예 그냥 꽉 막아버린 분들, 이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걷거나 움직였을 때 어떻게 압력의 변화나 한번 좀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아까 거랑 약간 비슷해요. 서 있을 때 압력이 80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A 그래프 가장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걷게 됐을 때 종아리 근육이 펌프 작용을 일으켜서 압력이 한 20 정도까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또 가만히 서 있는다 천천히 다시 80 정도면 8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 A 그래프는 건강한 혈관의 경우예요. 근데 이제 B나 C 그 위에 있는 그래프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B, C 그래프는 정맥에 판막 부전이 있는 경우입니다. A 그래프와 비교해서요, 걸어도 근정맥 펌프 작용이 일어나도 압력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 한 60 정도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걸었다가 다시 선다? 정상 혈관은 좀 천천히 80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더 빨리 높은 압력으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맨 위에 있는 D의 그래프는 심부정맥이 막힌 경우거든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압력이 더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분들은 정말 80에서 90 이상으로 높은 압력이 그냥 계속 걸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급속도로 심각한 부종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한 정맥을 가진 분들의 평균 보행 정맥압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0에서 20 정도인 반면에 판막이 망가지거나 혈전이 있는 분들은 평균 보행 정맥압, 그러니까 내가 걸어가지고 금펌프 작용을 일으켜서 떨어질 수 있는 이 보행 정맥압의 평균이 정상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압력이 31에서 45 정도 되면 한 중등도의 정맥 고혈압이라고 하고 45 이상까지 가면 중증의 정맥 고혈압이 됩니다. 정맥압이, 이런 보행 정맥압이 20 미만일 때는 부종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50을 넘어간다? 부종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런 보행 정맥압이 평균이 30 미만일 때는 궤양의 발생률이 거의 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행 정맥압의 평균이 90이다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이 궤양이 생길 확률이 100%까지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맥에 높은 압력이 걸려서 정맥고혈압 상태에 노출되면은 내 혈관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은요, 높은 압력이 정맥벽에 이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손상이 발생하면서 염증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 염증 상태가 몸에서 생기는 건 좋진 않은 거거든요. 이렇게 염증 상태가 자꾸 생기면은 점진적으로 정맥벽과 판막을 약화시키고 변형시키고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변형된 판막은 판막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돼요. 잘 못 다치게 되면은 이 판막을 통해서 정맥피가 역류를 하고 또다시 정맥압이 또 올라가고 정맥 흐름 장애를 악화시키면서 염증도 더 심해지고 이게 계속 나빠지는 사이클을 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정맥 고혈압은 이 혈관이 압력이 높으니까 자꾸 물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투과 상태가 돼요. 이렇게 과투과 상태, 잘 빠져나가는 상태에서는 뭐 피 성분도 빠져나가고 염증 성분도 빠져나가고 하면서 피부 손상을 일으키게 돼서 색소 침착이나 피부 습진 또는 섬유화가 돼서 딱딱하게 되거나 궤양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맥 고혈압이 안 좋은 걸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정맥 고혈압을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을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이제 내가 오래 서서 일한다 이러면은 중간중간 좀 걷고 오셔서 펌프 작용을 일으켜 준다든지 까치발드는 운동을 자주 해준다든지 해서 종아리 근육에 펌프 작용을 일으켜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평소에 해주셔서 이 종아리 근육에 펌프 작용이 잘 일어날 수 있게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 근육의 펌프 작용이 약한 분들 또는 효율적으로 펌프 작용이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은 정맥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정맥압을 낮춰줄 수 있는 게 이제 체중이 너무 올라가도 이제 압력이 추가적으로 가해지니까 체중 조절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은 물리적으로 압박 스타킹의 도움을 받아서 밖에서 이제 눌러줘서 내혈관의 압력을 낮춰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미 정맥의 판막이 망가져서 역류가 있는 분들은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잖아요. 혈관이 망가져서 역류가 있는 분들은 걷는다고 해도 압력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평균 이 보행정맥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고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를 가진 분들 중에서 치료 안 해도 뭐 별 문제 안 생겨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냥 방치하기도 하고 뭐 뒤늦게 병원 오시기도 하는데, 이런 하지정맥류로 인한 만성 이제 정맥 고혈압 상태 이런 것들은 만성 염증, 다리에 염증을 일으켜서 피부 변화까지 오고 궤양까지 오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정맥 고혈압을 설명드렸어요. 동맥 고혈압보다 익숙하진 않지만 방치한다면은 다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조용한 적이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한 거를 오늘 영상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내가 평소에 내 다리에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나, 내 다리를 얼마나 혹사하고 있나 이거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압력을 낮추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